안녕하세요. 지난 8월 12일 오후 10시 드디어 갤럭시 폴드 4와 플립 4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항상 폴드와 플립의 공개는 화제를 몰고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왜냐면 폴더블 폰 라인업의 대장격이기 때문이에요. 판매량으로 보나 점유율로 보나 평판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갤럭시 폴드와 플립은 세계 최고의 폴더블 폰이라고 불러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화제성을 몰아야 할 폴드 4와 플립 4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리뷰어들 사이에서는 업그레이드라 할 것은 보이지가 않고 업그레이드 정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리뷰일 텐데도 그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변한 게 거의 없다 정도일 겁니다. 제가 보아도 폴드 4건 플립 4건 외관, 스펙 그 어느 것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가장 큰 변화라면 폴드와 플립 모두 힌지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플립 한정으로 보았을 때는 배터리의 용량이 400mAh 정도 더 늘어났다는 점도 업그레이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립에는 25W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니 이것은 분명 업그레이드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드에도 힌지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무게가 약 8g 정도 줄어들었고요. 폴드 시리즈에서는 최초로 50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화면 비율 또한 약간 바뀌어서 외장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이 향상된 것 또한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P에도 변화가 있었죠. TSMC 4나노 공정에서 만든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이 탑재가 되면서 전작 대비했을 때 성능과 발열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이썸님이 인플루언서 공개 행사에서 삼성 직원과 나눈 대화를 근거로 살펴보았을 때 GOS는 여전히 탑재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주름 또한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UDC 2세대가 탑재되면서 전작 대비 큰 향상폭을 보여주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뚜껑을 열어보아야 아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번 폴드 4와 플립 4는 업그레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AP가 개선되었다라고 하지만 발열 제어 시스템인 GOS가 여전히 탑재되어 있는 면은 터지지 않은 뇌관과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힌지의 크기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무게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은 것 또한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플립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무게가 4g 정도 늘어났어요. 또한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했다고는 하지만 폴드에 5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것을 제외하면 세부 스펙에서 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겠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디자인 면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물론 플립에서 비스포크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획기적인 디자인의 변화가 없다는 점은 굉장히 크게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아이폰도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9월 중순이 되면 아이폰 14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죠. 아이폰 14도 전작 대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프로와 프로맥스 라인업에 대거 적용이 되고요.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전작과 그리 다르지 않은 스펙을 보이면서 원가 절감의 스멜을 강력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는 루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이 공개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보아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 액세서리들과 부품 파츠들이 공개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루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아이폰 유저들의 아쉬움을 샀던 노치 디자인은 아이폰 14에서 비로소 깨질 것으로 보여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죠. 추측 렌더링에서 많이 돌았던 느낌표 에디션으로 점차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느낌표 펀치홀은 프로 라인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에서는 여전히 노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머 중에는
카메라 범프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기도 했지만 이 역시 후면 파츠가 공개되면서 카메라 범프의 카툭티가 전작 대비했을 때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AP인데요. 아이폰 13까지는 전작의 동일한 최신 IP가 탑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3 일반 라인업에 전작인 A15 바이오닉이 탑재가 되고 프로 라인업에만 최신 A16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A15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TSMC 5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되었고요. A16 바이오닉이 TSMC의 4나노 공정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A16도 5나노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실물이 출시된 이후에야 그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 TSMC 최신 공정의 가장 든든한 테스트베드였던 애플이 TSMC 3나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SMC의 3나노 공정 개발이 애플의 A16 개발 일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TSMC가 3나노 공정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대 공정인 4나노 혹은 5나노 공정을 선택해서 A16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2022년 초에 설계 변경 이슈로 인해서 거의 낙오각이 확실해 보였던 BOE의 OLED 패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의외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애플의 행보가 지난날에 엄격했던 그들의 행보와는 상당히 다른 너그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디바이스 제조사들의 트렌드를 보면 혁신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저의 천기누설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 녀석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업그레이드 노선을 타는 이유가 현재의 경기 상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는 전례 없었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어요. 각국의 소비 심리가 향상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내지는 하락을 경험하고 있죠. 한마디로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의 상승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요. 각국의 인플레이션 증가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현재의 시장 상황이에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물려서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고 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시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던 사실이 있고요. 좋은 디바이스를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조사들이 최첨단의 혁신 요소를 몰빵해서 아주 좋은 디바이스를 만들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 때문에 부품 가격이 치솟은 상태인데 최첨단 부품들로 도배를 해버리면 완제품의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곧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고요. 안 그래도 IT 제품 구매에 소극적으로 변모한 소비자들이 과연 현재 상황에서 가격을 포기하고 혁신을 택한 디바이스 제조사들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요? 한마디로 잘 만들어 놓고도 팔리지 않는 불상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제조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심지어는 예정되어 있었던 혁신을 어느 정도 선에서 뒤로 미루고 타협하면서라도 단가를 낮추는 것이 과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성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행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폴드 4, 플립 4도 소폭이지만 가격의 상승이 있었죠. 아이폰 14 또한 무조건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로 90만원대 중반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루머가 벌써부터 돌고 있죠. 100달러 이상 인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외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과 부품을 타협을 보면서도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만약에 삼성이건 애플이건 작정하고 이번 제품들의 신기술을 마구 때려 넣었다면 아마 가격 상승폭은 현재의 상승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치솟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하든 단가를 낮춰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함을 통해서 팔리는 디바이스를 만들자는 고육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면 향후 몇 년 동안은 놀랄 만큼 센세이셔널한 기술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소 기술 혁신의 속도가 더뎌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인플레가 생각보다 빨리 잦아든다면 제조사들의 재고 부담이나 혹은 기술 적용 부분에서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상황을 보다 빨리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어지거나 혹은 심화된다면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겠죠. 그러면 제조사들의 업그레이드 또한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현재 상황에선 인플레가 그렇게 쉽게 잡힐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급한 것이 아니라면 한두 세대 정도는 걸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